묘지풍수 제48편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천지인 3제입니다. 천지인은 동양권 국가나 민족에서 널리 사용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으로 알아요. 그럼에도 주제는 무겁죠. 제가 다루기에는 조금 부담 갑니다. 그럼에도 저는 저의 현장에서의 만난 천지인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천지인도 당연히 저의 현장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고 판단하여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저는 학문적 접근이나 아니면 철학적 접근 이렇게 천지인을 살펴보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장례 묘지 풍수 업을 하면서 만났던 천지인이 있었어요. 그 부분 관련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관찰자의 입장과는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분명하게 존재하고 제가 분명하게 경험했던 것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우리 장례 묘지 풍수 문화에 이렇게 천지인이 계셨어요 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또 2001년 1월 13일 장사법이 개정되면서 우리나라가 화당 장려 정책을 펴지요. 그러면서 장례도 신식이 되고 묘지도 신식으로 전환하고 있죠. 지금 현재까지 과도기예요. 이때에 우리식이 현대식 장례나 현대식 묘지에 탑재돼서 우리식과 더불어 현대화 되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관찰건데 단 1도 그런 면이 없어요. 이 부분 정부의 홍보 주체도 우리식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우리식으로 디자인해서 우리식으로 설계해서 현대화를 시키는데 노력했어야지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어 있어요. 오늘 천지인을 통해서 그 부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천지인은 장례, 장묘, 풍수 문화에서는 근본이었어요. 장례 설계의 골격이었어요. 묘지 설계의 근본 골격이었어요. 기준이 되는 아니면 표준이 되는 근본이 되는 설계의 핵심이었어요. 이 부분 오늘 저의 현장 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장례를 설계하고 묘지를 설계할 때 우리식이 이랬었구나 라고 인식될 수 있도록 제가 자료를 소개해 드려 볼게요. 여기서 천지인이라고 있죠. 천지인 다 아시죠. 저는 장묘 문화와 관련하여 천지인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학문적 접근이 아니고 현장 접근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과 다를 수 있지만 제 방식대로 설명드려 봅니다. 제 경험을 토대로. 사람 중심의 장묘 문화예요. 대한민국 장례는. 장묘기 때문에 묘지 포함합니다. 장묘에는 반드시 풍수가 계시는 거기 때문에 상장풍묘, 사람 중심. 여기서의 사람은 천지인에서 인이 되겠죠. 이 인은 세계에서 유일한 거예요. 사람 중심의 장묘 문화의 우리식 장묘 문화에서 인은 대한민국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니죠. 중국 동양권에서 핵심적인 국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은 아닌 거예요. 한국 사람만 천지인으로 역할할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나죠. 이런 부분을 우리 선배님들이 설계하셨다고요. 여기서 다시 천지인을 무엇라 해석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만물을 주재하는 요소래요. 천지인이. 만물을 주재하는 요소에 당당하게 대한민국 국민을 등장시켰다고요. 그러면 우리 조상님들 죽으면 다 조상이죠. 우리 고인을 그 정도 급으로 해드려야지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급으로 우리
선배님들은 설계를 다 해놨는데 우리 후배들은 동네 아저씨 장례를 치르면 되겠어요?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제 경험을 토대로 간략하게 설명드려 보지만 예, 가늠은 하셨을 줄로 알고 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장묘풍수. 일단 예전에는 장묘풍수의 영역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선배님들이 분명하게 계셨어요. 오늘날까지도 있습니다. 이 장묘풍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장례만 알아가지고서는 동네 아저씨 장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 살펴볼게요. 장묘풍수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시작해볼게요. 장묘풍수는 이런 거예요. 장례는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준을 세우느냐? 장례는 장례로 끝나면 될 거 아니냐? 절대 아니죠. 풍수가 요구하는 조건대로, 장례의 중심은 고인이잖아요. 풍수가 요구하는 조건대로 고인 몸체를 정화 내지는 체계를 갖춰서 풍수가 요구하는 그 명당 혈자리로 가야지만 돼요. 갈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게 장례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풍수의 역할은 그 혈처에 필요한 그 체계를 갖춘 고인 몸체를 명당 혈자리에 눕혀드리는 거죠. 묘지는 그 혈자리에 누운 고인이 120년 동안 발복이 가능토록 조성 내지는 관리하는 거예요. 이처럼 장례는 내가 모신 고인이 묘토에 가서 어떠한 조건으로 가야지만 되는지, 어떠한 조건으로 누워야지만 되는지까지를 계산해서 장례를 치러야지 되고요. 풍수는 어떻게 해서 고인을 모시고 와야 이곳 혈자리에 맞게 모셔지는지를 장례부터 점검해서 어떻게 묘지를 쓰고 어떻게 관리해야 발복이 계속 유지되는 데까지를 담당해야 풍수가 되겠고요. 묘지는 장례부터 풍수까지를 다 이해하면서 묘지를 조성하고 관리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시스템인 거예요. 분명히 다른 직업군으로 분류할 수도 있겠지만 한 시스템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이 99%인 거예요. 물론 요즘의 입장에서 보면 장례 치러서 화장장에서 산골 하면 풍수 묘지 필요 없겠죠. 또 장례가 아니더라도 묘토는 잡을 수 있겠죠. 아무 때고 실시간 잡을 수 있죠. 장례와 묘지와 관계없죠. 묘지도 마찬가지죠. 풍수와 장례 관계없이 이장하고 개장하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본래의 업무, 사람이 죽으면 한 시스템이 아니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장묘풍수라는 거예요. 설명했기 때문에 전진으로 돌아갑니다. 전진 설명을 이어갑니다. 전진은 제가 기억컨대 장묘 문화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적용되었어요. 그 중에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추려봅니다. 상례, 장례, 풍수, 묘지의 기본 구조로 천지인이 들어와 있어요. 천지인 적용 사례의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가 꽃상회예요. 이 꽃상회는 조선 후기 일제시대부터 사용되었어요. 조선시대에는 매듭 상회였어요. 그 책의 기본 설계의 장식으로 여러 시스템이 등장합니다. 상회는 복합체계예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의 집합체예요. 꽃상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설계의 핵심은 천지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계에서 유일하다는 거죠. 처음서부터 세계에서 유일했어요. 천지인은 거기서 인은 대한민국 사람이어야지만 된다는 전제하에 출발했기 때문에 세계에서 유일하죠. 꽃상회가 그렇게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상회 자체는
우리도 상당히 복잡한 구조예요. 민속문화, 철학적인 거, 종교 다 이해해야지만 됩니다. 음양우행까지, 천지인까지. 이렇게 상해는 천지인 체계가 기본 골격이에요. 하늘 시스템, 몸 시스템, 땅 시스템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설명드립니다.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립니다. 재단 구조도 마찬가지죠. 재단 구조는 단짜기가 요즘에 보면 빈수에 재단을 차리고 고인은 저 지하실에 모셔서 낮은 곳에 모시죠. 아니면 동층 같은 1층이더라도 재단이 높죠. 이 부분은 우리나라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변통 장례에서만 가능한 거죠. 주변국 장례를 보시면 같은 공간에 하되 몸체가 높습니다. 영정사진보다 높아요. 같거나 높아요. 같거나 높은 게 맞는 거예요. 재단 구조, 우리식도 그러했어요. 요즘식으로 관찰하지 말고 우리식으로 관찰해보면 고인 몸체가 재단보다 높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식도 세계에서 유일한 거예요. 이 부분이. 왜? 재단 자체가 천지인이에요. 관속설경. 관속설경은 풍수지리를 떼고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기본 구조는 천지인이에요. 관속설경은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지는 못하셨지만 저는 미라 발굴 과정에 경험했고요. 또 이계장 과정에 조선 전중 후기 이계장 과정에 많이 접하지요. 이때 관속설경은 천지인으로 기본 구도를 잡고 나머지 문화를 적용시킨 거예요. 그 부분도 잠시 후에 보여드리고요. 또 왕릉 가보시면 완벽하게 천지인입니다. 기본 설계 구조가 그래요. 이 부분은 풍수와 천지인이 잘 결합한 거예요. 왕릉 입지 조건은 최고 중요한 게 그 능의 높이예요. 사세가 유정하게 감싸고 국을 어떻게 이루느냐 뭐 이런 것보다 그 능 자체가 끝나는 지점에서 어느 높이였느냐가 제 1번인 거예요. 으뜸인 거예요. 왜? 천지인 구조를 잡으려면 그 높이가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도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두는 세계에서 유일한 거예요. 그 부분은 왜 유일한지 사진 자료를 보면서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 장례 묘지 이를 통털어서 풍수를 떠나서는 또 연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난해할 수도 있지만 이 시점에서 그러면 가문풍수의 적용 사례에서 세계에서 유일한 건 무엇이 있느냐 또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풍수질이 우리 대만 같은 데는 아주 실감나게 하죠. 우리보다 어쩌면 더 많이 논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공원묘지나 이런 데 가보면 아주 풍수를 빗대서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중국도 풍수가 매우 중요하죠. 패철 넣고 중요합니다. 동양권 다 그런 줄 알아요. 그렇지만 발복풍수는 없어요. 세계에서 유리합니다. 콩 심었는데 다른 게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 모셨는데 일반 동네 아저씨 모셨는데 대통령 나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노력만 해도 군수 정도는 나온다는 거예요. 동네 아저씨 모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잘 모시고 싶죠. 군수나 대통령 배출하고 싶죠. 이게 우리나라만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삼배염으로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풍수에서 요구하는 건 삼배염이에요. 대한민국 토질과 상생을 이뤄서 발복이 가능하려면 삼배 말고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속옷 예전 기술이 변변치 못했죠. 그래도 땅속에서 분해할 수 있으려면 한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 이해 못할 시절이 있었어요. 왜 우리는
한지로 속옷을 입힙니까? 다른 나라 보니 다 제대로 된 속옷 입히고 겉옷 입히는데 왜 우리는 종이로 그렇게 부족해 보이게 입히느냐. 예, 제가 한때는 그런 생각도 했었지만 이 가몽풍수를 이해한다면 한지 말고 대안이 없어요. 삼배 말고 대안이 없어요. 풍수를 이해하면 그렇게 한지를 입히고 삼배를 입히고 풍수가 원하는 조건으로 체계를 갖춰서 산도로 가죠. 그렇게 보시죠. 종교가 또 심판을 합니다. 묘자리 그거 잘못 잡은 건데 그래서 우환이 끼고 자손들이 이런데 그 묘를 잘못 만졌네. 자리가 나쁘네. 산수 2장에서 다른 데 다시 써야 되겠네. 이 심판은 종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된 문화가 관을 묶는 거예요. 이 관을 묶는 거 대한민국만 있습니다. 관 모시고 장지 다 가는데 우리 동양권 국가들에서 묶는 나라가 우리나라만 있어요. 그거 이상하게 생각했어야 되잖아요. 이 부분 종교를 떠나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식 해결 체계예요. 우리식 체계. 고풀이 한다든가 소창으로 묶었으니까 소창으로 고풀이 한다든가 이러한 문화들이 세계에서 유일한 것들이 연걸리듯이 있는데 이 부분은 풍수를 떠나서 천지인을 떠나서 해결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천지인 위주로 살펴볼 거예요.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살펴봅니다. 왕릉 기준이에요. 왕릉 기준으로 살펴볼 거예요. 왕의 장례, 왕의 묘지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백성 장례, 백성 묘지까지가 기준이고 표본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답을 구해야지 돼요. 조선왕릉 24기가 생생하게 남아있잖아요. 그것을 보고서 우리는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왕릉 100% 천지인 기본체계대로 조성되어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기관이 산도자리를 보았지만 천지인 체계를 성립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네, 그 부분 살펴볼게요. 우선 천을 실현시켜야 되겠죠. 천은 당연히 능침을 통해서 실현시키는데 이 능침은 정자각이나 침전의 지붕 높여야지 되는 거예요. 산도자리가 아무리 좋아도 지붕보다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되는 거예요. 딱 지붕 위에 능침분이 조성되도록 하는 거예요. 먼 발치에서 보면 지붕 위에 본분만 보여야지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둥근 모습으로. 왜? 천은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천원 지방이라고 했기 때문에 원이 되어야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붕 위에 원이면은 다 설명질 수 있느냐?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혼유석을 놓는 거예요. 혼은 몸보다 높은 곳으로 가요. 구천이 지붕 위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혼유석을 놓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혼유석을 놓을 필요 없겠죠. 이렇게 해서 천을 실현시켰어요. 이제 천지에서 지를 실현시켜 봅니다. 지는 정자각 속의 재단이에요. 그 재단은 땅에 설치되는 거예요. 그 땅은 모사예요. 모사가 기준이 됩니다. 모사는 재단을 상징해요. 우리 제상에서 모사가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가 성립되는 거예요. 지석을 그래서 땅에다 놓았어요. 이 지석은 산신석이라고 해도 됩니다. 산은 땅이에요. 땅이기 때문에 산신석은 능침 영역으로 올라가면 안 되는 거죠. 왜? 거기는 하늘이기 때문에. 산신석은 대체적으로 바라보는 관찰자 입장에서 정자각이나 침전의 동방에 설치되었어요. 바라보는 자의 우측이죠. 거기가 땅이거든요. 제각이나 아니면 비각이나 아니면 지석, 산신석은 전부 다 땅에 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가 성립되죠. 이때의 기준은 모사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늘은 혼유석이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천지가 성립되었죠. 재단보다 높은 자리, 능침과 재단의 중간 정도, 그곳에 고인 몸체가 모셔집니다. 그래서 천지인이 성립되는 거예요. 고인 침실은 반드시 재단 위에 설치되도록 왕릉은 설계하고 있어요. 천지인은 그런 뜻으로 모시고 있어요. 천지인 자체가 우주를 주관하는 거잖아요. 주장하는 주장자잖아요. 여기 보시면 만물을 주재하는 3요소잖아요. 몸도 하늘이고 땅도 하늘이고 하늘도 하늘인 거예요. 천지인 그 자체가 만물을 주재하는 3요소로서 하늘도 되고 땅도 되는 거예요. 이처럼 제가 경험한 천지인은 대한민국 사람 중심의 장묘 문화에 분명하게 남아있더라. 나는 분명하게 보았노라. 그런데 요즘의 신식장례, 신식장묘에는 그런 부분이 우리식 장례, 우리식 장묘가 단 1도 묻어있지 않더라. 왜 그렇게 묘지를 조성하시고 왜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그렇게 또 정부에서는 권장을 합니까? 그런 뜻으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살펴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제가 강조해 볼게요. 사람 중심의 장묘 문화는 천지인이 기본 골격이고 핵심이고 기준입니다. 여기에서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한 설계를 우리 선배님들이 해서 우리들에게 물려주었나요? 우리들은 이 설계를 어떻게 받들어야 되겠어요?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 민족이 천손족이에요. 하늘 자손이라고요. 다 천자입니다. 다 임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동네 아저씨 취급하며 동네 아저씨 장례 치르고 동네 아저씨 묘지를 죄다 왜 만들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장례도 치르고 묘지도 만드십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자료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주장하는 당사자는 장례지도사 또는 지사, 지관이라고 하죠. 풍수 지리를 전공으로 하시면서 상호간에 장례와 묘지의 중간에서 역할을 수행하시는 분 지사라고 합니다. 산소짜리만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대한민국 풍수지사가 될 수 없어요. 그렇게 하신다면. 다비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불교 장례라고 해서 특별한 거 없어요. 불교는 장례라는 관원상제 자체가 없어요. 불교에는.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가 안타깝지만 저도 불자로서 매우 안타깝지만 없는 데가 어쩌겠어요. 예전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래요. 지금의 우리식 장례, 유교 장례를 따라왔어요. 풍수도 따라왔고 나머지 의례도 따라왔어요. 앞으로도 따라갈 거예요. 저도 불교는 불교스럽게 불교 장례를 하시라 이렇게 권했지만 잘 안 돼요. 또 묘지관리사 역할 훌륭하게 하실 것으로 믿고 제가 경험했던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제목은 사람 중심의 장묘 문화였다. 우리의 장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른 말로 바꾸면 고인 중심의 장묘 문화였다. 그러나 그 고인은 당당하게 천지인의 일원으로서
우주 만물의 중심자였기 때문에, 주장자였기 때문에 그에 맞게 장례도 설계해서, 묘지도 설계해서 모셔드려야지 되는 것이다. 이런 훌륭한 체계가 있었다. 제가 보니까 이렇게 몇몇 군데 그런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참고했으면 좋겠다 라는 뜻으로 저 사진 보여드립니다. 우선 재단 구성에 천지인이 있어서요. 그러나 요즘 장례를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요즘 장례는 변통 장례죠. 영안실에 시체를 격리시킨 상태에서, 시체를 버린 상태에서, 시체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고인이 없는 거예요. 시체라고 생각하니까 버린 거죠. 없는 상태에서 상주들만 빈소에서 장례 치르죠. 이런 상황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식 장례, 고인도 영정도 유가족도 같은 공간에 있는 거, 동실동단이라고 하거든요. 지금처럼 별실, 각각 방이 달라요. 구조가 달라요. 이런 상황을 생각하지 말고 옛날 자택장, 고인 계셨죠? 거기에 상주도 계셨죠? 이것이 우리식이었으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제 설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아주 요즘의 장례가 벌써 3, 40년 이상 우리 눈에 있기 때문에 요즘 재단을 가지고 설명 들어볼게요. 그러나 이 재단이 우리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재단 차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변통장례라고 하는 거예요. 재단 군성에서 1,000원 고인옷이에요. 고인옷, 다른 나라들은 다 고인옷을 장례 기간 중에는 1,000으로 생각합니다. 넉의로 생각하는 거예요. 넉백은 고인 몸체고 넉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넉포, 우리식으로 말하면 공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는 다 옷으로 합니다. 오늘날까지 옷이로 해요. 우리는 옷을 슬그머니 감췄죠. 왜 감췄는지는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표현까지는 제가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서 쓰지 않겠어요. 고인옷이 하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재단에 고인옷이 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고인옷으로 사용하지 않으려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야지 돼요. 사람이 죽으면 복복복 할 때 옷 갖고 지붕 위에 올라가죠. 옷 갖고 올라가면 안 되죠. 쓰지도 않을 건데. 영정사진 갖고 올라가야죠. 영정사진 갖고 올라가서 복복복 해고 영정사진을 모셔야지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했다고 가정하고 영정사진을 1,000이라고 한번 해봅니다. 우리 정상에서는 벗어났지만 영정사진이 1,000이에요. 본래는 고인 옷입니다. 두 번째, 몸체. 몸체는 지하실에 있죠, 지금 현재. 그러나 몸체는 영정사진보다 같거나 높아야지 돼요. 우리는 영정사진보다 한참, 만약에 빈소가 9층에 있다면 벌써 저 10층 밑에 지하실에 있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는 고인 몸체가 영정사진보다 높은 나라가 더 많아요. 아니면 같아야지 돼요. 그것도 같은 공간에. 우리도 예전에는 자택장 할 때 고인 몸체를 받쳐 들었어요. 바닥에다 고인 몸체 놓지 않았어요. 영정보다 어쨌든 모사보다 높아야지 됩니다. 모사는 제상이잖아요. 제상보다 높아야지 되는 거예요. 고인 몸체가. 다른 나라 그렇게 합니다. 다른 나라는 그렇게 높게 하기 위해서 관 따위가 상당히 높아요. 다른 나라는. 또 관 자체에 다이를 부착해서 제작합니다. 그것도 3단 같은 경우, 5단 같은 경우. 이렇게 관이 다이가 높아요. 제가 어느 사찰에 다비식을 위해서 갔는데 관 따위가 상당히 높았어요. 문장이 고맙더라고요. 야, 이 절집 충분히 이해하는구나.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단 구성을 했는지를 이해하고 있구나. 여러분들 9층 10층에 올라가서 시체는 버리고 올라가서 무엇을 위해서 단 구성을 한 거예요? 조문 받기 위해서 단 구성을 했나? 무엇으로 해서 한 거예요? 이런 부분 천지인은 분명하게 단에 우리식 문화로 기본 설계로 들어와 있으되 현재는 지켜지지 못한다. 그러나 분명하게 천지인은 단 구성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번에는 관속 구성이에요. 관이라는 건 뭐예요?
그 당신 몸체 자체가 누워 계시는 공간이냐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소중하기로 치면 으뜸이죠. 관 속 구성을 한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보다 제가 미이라 발굴할 때의 사진입니다. 우선 땅을 상징하는 지부터 설명드려요. 지는 쌀 태운 숯이에요. 쌀이 뭐예요? 모사가 뭐예요? 당연히 땅이죠. 농사의 천하지 대부분 근본 중에서도 근본이 쌀이잖아요. 굳이 왜 쌀을 태웠을까요? 참숯을 넣으면 더 좋을 텐데, 쌀보다 정화 기능이 훨씬 뛰어날 텐데 참숯을 넣으면 왜 참숯을 안 넣고 쌀 태운 숯을 고집했을까요? 뻔한 거죠. 땅을 상징해야 되잖아요. 지를 성립시켜야지 되는 거예요. 지를 성립시켜야지요. 그래서 굳이 쌀을 태워야지 되는 거예요. 다음은 칠성판이 있어요. 칠성판은 천을 성립시켜야지 되죠. 칠성판이 구멍 뚫어서 몸에서 배출되는 배출구를 흘러내리기 위해서 구멍 뚫었다. 기능적인 측면이 그런 거죠. 상징적인 측면은 하늘이죠. 하늘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칠성판을 깔았어요. 그 위에 고인몸체를 높였어요. 이렇게 해서 천지인이 성립되는 거예요. 이것이 관속 구성이에요. 이것이 우리 선배님들이 설계해서 우리한테 물려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관속을 구성하고 계시나요? 거기에 일본식으로 구성하시나요? 아니면 허무맹랑한 방법으로 관속을 구성하시나요? 자, 다음은 상여입니다. 상여는 우리의 조선시대의 상여는 매듭 설경이 주류였어요. 조선시대가 끝나면서 유교 정권이 아닌데 우리식 문화가 죄다 탑재시킨 것이 조선 후기부터 우리가 오는 날까지 만나는 일명 꽃상이에요.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체계가 있어요. 천의 체계. 여러분들이 이건 종교 이야기이기도 한데 어사화라고도 합니다. 일명 넉대라고도 해요. 하늘 위에는 어사와 넉대가 이렇게 조상 영과 감흥하면서 장지까지 가도록 어사화를 쭉 빼서 펼쳐 들었어요. 왜? 조상영은 여기에 떠서 장지까지 가야지 돼요. 몸뚱이만 가면 안 되는 거죠. 조상영도 같이 가야지 돼요. 왜 조상영이 같이 오느냐? 거기에 혼효석을 놓은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조상영은 묘지도 갔다, 제삿날 되면 제삿집도 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합니다. 이때 조상영도 같이 가야지. 같이 안 가면 조상영은 집에 있다던가 장례기장에 조상영이 같이 모시고 가지 못한 조상영이 장례기장에 그래서 많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의 체계로 분류할 수 있고요. 중간에는 고인을 모셨기 때문에 인의 체계고요. 하단에는 이 시스템, 기본 시스템 어깨 위에 얹었죠. 어깨 위는 사람도 하늘이요, 땅도 하늘이요, 하늘도 하늘이라고 그랬죠. 어깨 위는 하늘이죠. 요 받침은 땅에 속해요. 그렇지만 어깨 위에 올라갔어요. 우리들이 무속인들이 공수 또는 조상령 받을 때 어깨 위로 내린다고 그래요. 왜? 어깨 위에 고인이 누워서 갔기 때문에, 어깨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고인이 내릴 적에는 어깨 위로 내리는 거예요. 이런 설들이 다 연유하길 여기서 연유한 거예요. 여기서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천지인 체계는 뚜렷하게 기본 구조로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왕릉입니다. 왕릉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붕 위에 능침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능침분, 본분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원으로. 왜? 천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늘은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곳에
여미를 놓아서 상징할 수 있지만 여미는 자연 조건 속에서 비 오고 눈 오고 바람 불고 하면 여미가 날아가서 찢어지고 분해돼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미와 같은 혼유석을 놓았어요. 혼유석을 놓았기 때문에 하늘이죠. 이 설계 구주에서 지붕 위는 하늘인 거예요. 하늘에 있잖아요, 본분이. 그곳에 하늘에 혼들이 왕래하시기 때문에 혼유석을 또 그곳에 놓았잖아요. 이제 지를 봅니다. 지는 요 제쌍이에요, 제쌍. 이 제쌍은 하늘 밑에 있죠. 땅에 있죠. 땅에 있습니다. 모사가 기준이 돼요. 이곳은 땅의 영역이에요. 이곳에는 산신석도 있고 비각도 있어요. 비각도 땅에 설치하는 거예요. 묘지에 비석이 올라가면 안 돼요. 좋은 묘지일수록 그렇습니다. 우리 천지인 체계를 이해하면 비석을 어디에다 놓아야 되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권해드렸어요. 묘지 만들 때. 저 좋은 묘지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비석 올라가면 안 됩니다. 저는 그 묘지 상황에 맞게 비석을 올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나는 올려주세요. 저 옆집도 올렸는데 왜 나는 안 올려주세요? 그렇게 주장하면 그분이 요구하면 올려줄까? 제 스스로는 안 올렸어요. 왜? 올리는 순간 동네 아저씨 묘지가 되어버리니까. 이 부분 비석도 땅에 설치하고 산시석도 땅에 설치하고 재단도 땅에 설치한다. 그 기준은 모사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하늘과 땅과의 중간 지점. 이 중간 지점은 제쌍 위에예요. 제쌍 위에. 제쌍 위에에 고인 몸체가 높습니다. 그런 고로 천, 지, 인이 성립되는 거예요. 이 기분 구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왕릉까지 가는 상여나 장례식의 체계를 잡는 관속이나 여러가지 조문을 받고 장례를 진행하는 재단이나 죄다 천지인이 기분 구조였었다. 이런 점으로 살펴볼 때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장례를 모시고 장례의 기준을 세우고 체계를 하고 설계를 할 것이며, 묘지는 또 아무리 현대식이라 주명만한 묘지를 만들더라도 그곳에 어떻게 우리식을 묻혀서 우리식 체계를 갖춰서 묘지를 만들 거냐 라는 문제까지를 생각하면서 제 나름으로 제 경험으로 만났던 천지인 자료를 소개해 드리면서 저의 기록으로 남깁니다.